왕이 산다. 시작. 윤치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 6회 동안이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불로소득의 세금을 제하더라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그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당첨 사실을 알았을 때 시호는 자신이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그는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느 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는 늘 먹던 백반집에서 늘 먹던 오징어 불고기를 주문해 먹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잔을 하는 것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에게 특별했던 것은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후 그가 보여준 행동이었다.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에 사표를 냈다. 고만고만한 출판사의 영업사원이던 그에게는 업무 인계를 할 특별한 업무 노하우도 없었다. 총판과 대리점 몇 곳의 연락처와 담당자 리스트를 뽑아주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사표는 곧장 수리되었다. 쥐꼬리만한 퇴직금과 벼룩의 간 정도나 될까 싶은 임금은 다음 달이나 되어야 입금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장의 말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달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받지 못한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전임자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동료들 모두가 겪었던 과정이니 그에게도 비껴갈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고양이들을 챙겼다. 미얀마에 나가 계시는 부모님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셨다. 형제도 없고 자주 연락하는 친구도 없는 그에게는 6마리의 고양이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고양이들을 챙긴 그는 은행으로 가 복권 당첨금을 찾았다. 3억을 현금으로 챙기고 나머지 돈은 계좌를 만들어 모두 입금해 놓은 뒤 그는 일말에 망설임도 없이 서울을 떠났다. 적어도 1년은 집에 갈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도 안 된다. 그는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놓았다. 고양이 6마리가 아니라면 훌쩍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딱히 여행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은 아니었다. 6마리의 고양이와 그가 아무도 모르게 둥지를 튼 곳은 서울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지방소도시에 외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아파트였다. 다행히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집이 있었다. 서울을 떠나온 지 채 5시간이 되지 않아서 윤치우는 자신의 가족들과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세금을 날릴 위험이 있겠지만 이제 전세금은 윤치우의 유일한 자산이 아니었다. 때문에 서류상 그는 여전히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27살 된 미혼 남성이었다. 무진시 인광읍 태평아파트 101동 1508호. 윤치호와 그의 6마리 고양이는 거기 살고 있지만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거주민으로 조용히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다. 와, 뭔데 이렇게 무겁습니까? 고양이 뭐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 새로 이사 오셨나 봅니다. 인상 좋게 생긴 택배기사는 엘리베이터에서 4개의 박스를 힘겹게 현관 안쪽으로 옮겨 놓았다. 시우는 인상을 쓴 채 택배기사가 현관으로 옮기는 모래를 노려보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주문하는 바람에 늘 쓰던 모래가 와버린 것이다. 이제 돈이 많아서 좋은 모래를 사줄 수도 있었다. 좋은 사료에 좋은 모래를 사줄 수 있는데도 몸에 밴 궁상을 아직 다 떨치지 못한 스스로가 못마땅했다. 그는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하게 생활했다.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하지만 모두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세입자의 이름으로 주문했다.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게 번거롭기는 해도 그것이 가장 안전했다.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타고 종적을 감춰버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시끄러웠고 아직도 하루에 수십 통씩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단체부터 시작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동창생과 사돈의 8,000벌쯤은 되겠다 싶은 친척까지.
모두가 치우의 손에 떨어진 돈을 바라는 것이고 치우는 그것을 그저 불편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원래 인간은 돈의 노예다. 그 현상이 도드라진다고 해서 새삼 현학적인 삶의 고찰에 빠져 피폐한 우울증 환자 놀이를 할 생각은 없었다. 숨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시간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미드를 하루에 몰아보는 것도 재밌었다. 온종일 쓸데없는 웹서핑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도 좋았다. 어차피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교류를 위해 애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 유배 생활은 윤치호에게 최적화된 휴가나 마찬가지였다. 택배기사가 돌아가고 나자 집안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있던 고양이들이 새로 등장한 침입자 박스에 호기심을 보이며 하나둘 나타나 시호의 주변을 얼쩡대기 시작했다. 미안. 다음에는 옥수수 모래 사줄게. 이번까지만 이걸로 쓰자. 대답 같은 건 할 리 없는 고양이들이 박스에 턱을 부비며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울어댔다. 기백만 원 하는 장난감보다는 싸구려 모래가 담겨온 종이 상자를 더 탐닉하는 이상한 생명체들이다. 화장실에 새 모래를 부어주자 가장 막내인 세타가 냉큼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송보송한 모래를 파헤치며 즐거워했다. 훗. 고양이는 비싼 모래와 싼 모래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금전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돈이 없어 싸구려 사료와 싸구려 모래만 사주던 치우도 돈이 많아 옥수수 모래를 사줄 수 있는 치우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함께 사는 큰 고양이일 뿐이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치우와 지금의 치우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들뿐일 것이다. 딱히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 작은 차이의 발견에 치우는 기분이 좋아졌다. 모래 박스를 이대로 현관에 두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온 것이 모래바다가 될 것이다. 호기심이 그 어떤 생명체보다 많은 6마리의 고양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모래와 비닐 포장을 헤집어 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치우는 창고로 사용하는 작은 방에 모래를 갖다 놓을 심사로 묵직한 박스를 들어올렸다. 택배기사가 왜 그렇게 힘겨워하며 박스를 옮겼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아야겠다. 진상 고객이었네. 차라리 자주 시키더라도 한 박스에 20kg씩 나가는 박스 4개를 배달하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자기 반성이었다. 옥수수 모래는 이렇게 무겁지 않을 거야. 그래. 다음에는 꼭 잊지 않고 옥수수 모래로 시켜주마. 치우는 후들대는 다리로 용케 거실을 가로질러 창고로 쓰는 방문을 열었다. 고양이 사료와 고양이 모래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이 방에 던져두는 놀이용 고양이 터널까지 있는 이 방문이 열리는 것을 고양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6마리의 고양이 중 누구도 치우의 다리 사이로 달려들어 뛰어들어가지 않는다. 한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양이 터널을 보고도 발광하지 않는 녀석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치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고양이 6마리와 살려면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 몸놀림은 필수여야 했다. 그는 아직 새 집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고양이들의 경계심을 틈타 재빨리 문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저 녀석들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일이 고약해지는 것이다. 한 놈 잡아서 내보내는 사이 어느새 2놈이 들어와 있고 둘 다 쫓아내는 동안 다시 하나가 들어오는 시기다. 모래와 사료와 간식, 그리고 장난감까지 있는 이 방은 치우와 그들이 이 집의 털을 잡은 그 날부터 그들에게는 최고로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치우에게는 최고로 황당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치우의 눈앞에 있는 것은 볕이 잘 들지 않은 작은 창고방의 모래와 사료와 간식과 고양이 터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었다. 아주 크고 환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치우를 향해 있는 이상한 곳이었다.